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 시댁에서는 조용히 있는 게 예의지. 우리 며느리는 정말 최고야. 살림도 깔끔하게 잘하고 음식 솜씨는 또 어찌나 좋은지.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이중적인 모습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겉으론 다정하지만 등 돌리면 달라지는 사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던 한 며느리입니다.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남편이 없는 순간마다 그녀의 말투와 눈빛은 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실이 담긴 CCTV가 어느 날 밤 남편의 손에 들어가고야 말죠. 그리고 그 이후 세 사람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폭력과 그 침묵 속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1번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2번 며느리가 너무 답답하다.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72세의 윤금자 씨는 전형적인 두 얼굴을 가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 박진우가 집에 있을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며느리 김서연을 극진히 챙겼죠. 어머, 우리 서연이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진우야, 너 정말 복 많이 받았어. 이렇게 요리 잘하는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 윤금자는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칭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과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야. 살림도 깔끔하게 잘하고 음식 솜씨는 또 어찌나 좋은지. 내가 뭘 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알아서 척척 다 해놓아. 하지만 아들이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둘만 남게 되면 윤금자의 표정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 시댁에서는 조용히 있는 게 예의지. 특히 윤금자는 서연이 청소를 할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걸레로 바닥을 그렇게 닦으면 되겠어. 구석구석 제대로 안 닦이잖아. 아니면 물걸레질이라도 2번은 해야지. 서연이 음식을 하면 또 다른 트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이 너무 세네. 우리 진우는 짠 거 못 먹는데. 아, 그리고 반찬 가짓수도 너무 적어. 이렇게 대충 해서 되겠어. 윤금자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돌봐주는 외부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서연은 이런 극명한 차이에 당황스러웠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35살의 김서연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없이 자란 탓에 어른에게는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아냈죠. 윤금자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참는 게 미덕이야. 시집살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라며 말없이 강요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의 아침밥을 차리고 진우가 출근한 뒤에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개면 그렇게 대충 개면 되겠니? 다시 해라는 말을 들었고 청소를 해도 먼지가 아직도 남아있네. 제대로 안 보이나? 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설거지를 하다가 깨진 그릇에 손을 베었는데도 윤금자는 아프다는 소리는 입에 달고 사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하라며 핀잔을 주었어요. 서연은 피가 나는 상처를 휴지로 감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건 진우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진우가 퇴근해서 서연의 손에 밴드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서연은 그저 괜찮아, 실수했어 라고만 답했죠. 그러면 윤금자는 옆에서 우리 서연이가 워낙 꼼꼼해서 설거지도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 그런 거야. 내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될 정도라니까 라며 마치 자신이 며느리를 아끼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내해야 했어요. 친정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 친구들에게는 차마 말하기 부끄러웠죠. 서연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견뎠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윤금자는 갑자기 소란을 피웠습니다.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는데 어디 갔지? 그 목걸이는 윤금자가 가장 아끼는 금목걸이였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결혼 20주년 때 선물해 준 것이라 더욱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죠. 서연은 윤금자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제가 같이 찾아볼게요. 하지만 윤금자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내가 청소할 때 건드린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는데 갑자기 없어질 리가 있나? 서연은 억울했지만 말대꾸하지 않고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침실 서랍부터 거실 소파 틈까지 심지어 화장실과 부엌까지 샅샅이 찾아봤어요. 2시간 넘게 찾아도 목걸이는 나타나지 않았죠. 윤금자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있었는데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자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윤금자의 시선은 분명 서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퇴근했어요. 윤금자는 즉시 아들에게 달려가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목걸이가 없어졌어. 아빠가 준 그 금목걸이 말이야. 진우는 깜짝 놀라며 엄마 어디 뒀다가 깜빡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윤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는데 서연이가 청소하면서 어디 둔 게 아닐까? 진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목걸이 본 적 있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화장대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윤금자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집에 우리밖에 없었는데 라고 중얼거렸죠. 그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혹시나 또 뭔가 분실되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베란다 쪽에 설치된 CCTV를 켜두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사실 그 CCTV는 몇 달 전 도둑이 들까봐 설치한 건데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행동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저녁 무렵 진우는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실수로 CCTV 녹화 시스템과 연결된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채널을 돌리려고 했는데 화면에 낮에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진우는 잠시 영상을 지켜봤죠. 그런데 그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윤금자가 서연에게 하는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렇게 대충 닦고 있네. 시어머니가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 말도 함부로 안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윤금자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목걸이는 내가 서랍 깊숙이 넣어뒀으니까 못 찾겠지. 좀 혼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서연에게 반말을 하고 심지어 모함까지 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영상을 끝까지 본 뒤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평소와 같다면 윤금자가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진우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서연은 조용히 밥을 담으며 눈치를 살폈고 윤금자는 평소처럼 우리 서연이가 오늘 집안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 정말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서연이한테 왜 그렇게 대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금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서연이한테 늘 잘해주고 있는데. 진우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목걸이를 어디에 숨겨뒀는지도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연은 놀란 듯 진우를 바라봤어요. 윤금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에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다 서연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서연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목걸이도 일부러 숨기셨으면서 서연이를 의심하게 만드셨고요. 서연은 눈물이 고인 채로 조용히 밥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윤금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며느리한테 아부해야 하나. 요즘 것들은 조금만 말해도 예민하게 구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몇 년째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그날 밤 서연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둘씩 자신의 옷들을 꺼내어 여행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의 한계선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을 때 서연은 이미 가방의 절반을 채워놓은 상태였어요.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진우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짐을 쌌어요. 이제 그만하려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야, 고마워. 그래도 이제 늦었어. 나 스스로도 날 잃어가고 있었어. 매일 눈치 보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거든.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상처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 앞에서는 괜찮은 척 연기하고 이런 내가 싫어졌어. 진우는 자책하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너무 둔감했고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생각이 달랐던 거지. 서연은 결혼 반지를 빼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 작은 금반지가 책상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해. 나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진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서연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금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는데 서연이 가방을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윤금자는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가려면 가. 원래 남의 집딸이니까 언젠가는 나갈 줄 알았어. 서연은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에 윤금자가 처음으로 서연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서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요. 윤금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 잘 살고. 여자가 이기적이면 못 써. 어디 가서도 그 성격으로는 오래 못 갈 거야. 서연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죠. 이기적이라고 하시니까 시원하네요.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서연아, 나도 같이 갈게. 윤금자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진우는 어머니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너무하셨어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시면서 아들한테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만 하셨잖아요. 윤금자는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진우야, 엄마를 버리고 가는 거야?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윤금자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어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죠. 윤금자는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것들은 죄다 예민해서 문제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자신을 떠났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죠. 윤금자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무슨 소통이야. 시어머니 말 잘 들으면 되는 건데. 내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한 번 안 했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고 아들이 너무 며느리 편만 든다고 생각했죠. 다큐멘터리에서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가족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죠. 윤금자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세상이 어디 있어? 결국 윤금자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고요해진 거실에서 그녀는 혼자만의 변명을 계속했어요. 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요즘 애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아무도 그 변명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사과하지 않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별은 그 사람의 침묵 덕분에 쉽게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런 가족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죠. 특히 고부 갈등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일까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안타까운 건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만약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있었다면 이 가족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1번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2번 며느리가 너무 답답하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